네, 안녕하세요. 시온부동산입니다. 자,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됐죠. 네, 여기서는 이제 뭐 특별히 지방 쪽에 뭐 크게 뭐 규제가 들어오고 이런 건 없어요.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이제 좀 크게 들어간 거죠. 서울은 뭐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가 걸리게 된 거죠. 결국엔 전체적으로 다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수도권 규제 지역 전체로 이제 주담대가 좀 많이 줄어들긴 해요. 주담대가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뭐 25억 넘어가면 2억밖에 안 되고 막 이렇게 줄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바뀌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요약하면 뭐 이런 거죠.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. 그냥 다 걸린 거예요.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걸려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거래하기가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분명히 거래는 진짜 많이 줄 거예요. 거래가 많이 준다고 해서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규제지역에 걸리면 항상 집값이 올랐어요. 오히려 올랐어요. 대신에 이제 거래가 거의 없죠. 문제는 거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. 없는데 집값은 올라가요. 진짜 부자들만 이제 살 수 있게 바뀌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수도권 규제 들어가니까 이제 주담대 한도가 걸리니까 대출 받아서 사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. 그러니까 좋은 집을 살 때, 좀 비싼 집을 살 때는 이제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죠.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. 결국에 이러다가 이제 항상 집값이 올라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 집값이 여기 걸려도 주춤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. 근데 거래량이 못 받쳐주는 집값이 상승하는 거고 결국에는 또 다 실거주 위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진짜 거래가 많이 줄긴 진짜 많이 줄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과도한 부동산 투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. 뭐 과도한 투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법은 증세밖에 없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대출 강화가 되는 거죠. 결국에는. 그 다음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 역량 강화. 이것도 참 그렇죠. 참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는 것 같아요. 맞죠? 집값이 만약에 비싸게 찍히잖아요. 비싸게 찍히면은 비싸게 찍혔으니까 이거는 가격 띄우기다라고 생각하고 집값이 만약에 싸게 찍히잖아요. 싸게 찍히면 그냥 싸게 팔렸다고 생각하니 이건 증여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.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하여튼간에 왜 올라가는 게 싫어서 낮게 신고를 하게 되면 낮다고 뭐라고 높으면 또 높다고 뭐라고 그냥 가운데서 하면 또 사람들이 이 가격이 미친 가격이다 그냥 이러면서 다 욕하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요. 모든 상황이 다 생겨도 다 욕을 먹는 상황이에요. 참 웃기지 않나 싶어요. 어쨌든 뭐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 안정화 대책이 나오면서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전체 다 걸렸어요. 투기지역, 과열지구까지 전부 다 걸렸어요.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투자로서 메리트는 진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거주 겸 투자로 가야 되는 거죠. 뭐 결국에 여기 경기도 쪽도 좀 많이 걸렸죠. 경기도도 좀 많이 걸려서 경기도에서 요번에 또 지정 안 된데 또 불똥이 튀긴 튈 거예요. 근데 거기 이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방까지도 어느 정도의 좀 선이 넘어올 것 같은데 지방은 좀 걱정되긴 해요. 지금 서울이 한참 올라가다가 이렇게 규제가 탁 걸렸잖아요. 근데 부산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탁 올라가면 탁 규제가 걸리거든요. 이번에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히려 지방이 좀 스물스물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스물스물하게. 아직 미분양이 좀 많으니까.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같이 걸렸거든요. 경기도까지 다 같이 걸렸어. 그러면 여기는 이제 투자자들은 거의 못 들어간다고 봐야죠. 다 실거주로 들어가야 돼. 실거주 겸 투자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투자만으로는 들어가기 이제 어려운 거죠. 갭 투자는 이제 안 되는 거니까.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진짜로 거래량이 많이 줄 거예요. 이제 부동산들이 좀 힘들겠죠. 부동산들이 뭐 이때는 막 줄 서서 보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는 아예 매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.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뭐 현금 부자들은 그래도 사겠죠. 어쨌든 여기도 호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당분간은.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또 다시 올라가긴 하겠죠.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가 뭐 6억 원, 25억 이하 주택은 4억, 그다음 25억 초과는 2억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이 된다. 그다음 스트레스 DSR도 3%로 상향 적용이 된다. 이게 올라가면은 가상금리가 3% 붙는 거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많이 줄어요.
금리가 많이 내려가야지 이 효과를, 그러니까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뭐 3% 정도 내려가면은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. 근데 지금은 금리가 뭐 그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대출이 많이 줄어듭니다. 어차피 이게 있든 없든 간에 서울에서 집 사기는 어려운 상태예요. 아무래도 이제 또 대출 받을 수 있는 시가 15억 미만의 주택들에 10억 이하짜리 주택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결국에는 이것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어요. 어쨌든 뭐 여기서도 DSR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대출 이자도 DSR에 반영을 한다. 아무래도 뭐 1주택자가 전세 대출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DSR을 반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. 어쨌든 뭐 좀 이것도 뭐 위험 가중치를 상향시킨다는 말은 대출 총량 규제가 좀 빨리 나오게 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보통 연말쯤 되면 이제 한 10월쯤 되면 이제 총량 규제 들어가고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그게 좀 더 빨라질 수 있다,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 사는 시기가 좀 앞당겨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말에는 사면은 금리가 상당히 높을 거다. 그때는 이제 현금 다 주고 사고 싸게 살 수 있는,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,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상황이라 치면 연초에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보시면은 뭐 서울 전체 다 걸렸죠. 경기도도 12개가 걸렸습니다.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전체 다 걸렸어요. 같이 다 걸렸어요. 아파트는 일단 다 걸렸다고 보면 돼요. 연립 다세대까지 보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서울은 이제 투자로서 들어가긴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.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진짜 많이 줄 것 같아요. 뭐 결국에는 대책들이 보면은 전부 다 수도권을 규제하는 쪽으로 전부 다 나왔고, 지방에 대해서 뭔가 완화되는 정책 자체는 전혀 없었어요. 그 다음에 다른 뭐 공급에 대한 얘기도 거의 없었고,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들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규제만 지금 현재 나온 상태고, 앞으로 뭐 증세할 거란 얘기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. 분위기가 어쨌든 한동안은 좀 조용하겠죠. 수도권은 좀 잠잠할 것 같아요. 이제 지방으로 조금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, 개인적으로는 좀 급하게는 안 튀었으면 좋겠습니다. 잔잔하게 튀었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뭐 여기서 어쨌든 투자를 꼭 생각하시는 분들, 이미 또 그리고 뭐 똘똘한 한 채를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, 예전처럼 막 무지성 투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고, 앞으로는 좋은 거 위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, 분위기는 어쨌든 수도권은 지금 잠시는 주춤 분명히 할 겁니다. 지켜보자고요. 어쨌든 뭐 좀 지방에 대한 좀 완화 대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, 결국에는 그냥 수도권 규제로만 또 끝나네요. 항상 그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았거든요. 서울을 위한, 서울만을 위한,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. 수도권 뭐 서울 주는 서울이지만 뭐 수도권도 항상 포함을 해서 수도권 위주로 모든 규제가 계속 나왔거든요. 그래도 서울이 올라가니까 또 서울을 규제하고 하다가 한참 있다가 지방에 불똥이 딱 튀었는데, 튀자마자 바로 지방을 규제해버렸어요. 그러면서 상승을 완전히 그냥 다 막아버린 뭐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러니까 전국이 다 막히다 보니까 그냥 막 에이 사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전부 다 해갖고 집값이 좀 많이 오른 경향도 좀 있었죠. 어쨌든 뭐 다시 그런 장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, 결국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제 안 좋은 거는 좀 선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어쨌든 뭐 이제 수도권을 사기에는 실거주 말고는 잡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